나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라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기만 했으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김장하.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한 어른의 이야기를 통해 진짜 어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 어른 김장하 각본, 지은이 김현지, 펴낸 곳은 포르체입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나의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한약업에 종사하면서 내가 돈을 번다면 그것은 세상에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이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기에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설립된 것이 이 학교이면 본질적으로 이 학교는 제 개인이 것일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본교 설립의 모든 재원이 세상의 아픈 이들에게서 나온 이상 이것은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 본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교가 공공의 것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공립화요. 그것이 국가 헌납이라는 절차를 밟아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김장하, 명신고등학교 이사장 퇴임사 중. 줬으면 그만이지 보답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김장하 선생은 그렇게 말했다. 무언가를 줬다고 여긴 적도 돌려받기를 기대한 적도 없었다. 그는 그렇게 50년을 진주라는 한 도시 안에서 조용히 살아왔다.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는 바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하지만 단순히 한 사람을 조명하는 영화가 아니다. 김장하라는 사람을 통해 진짜 어른이 무엇인지 되묻는 작품이며 나이듦과 책임, 그리고 좋은 어른이 되는 일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한 기록이다. 진주를 치유한 한 사람, 한약사 김장하. 경남 진주시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도운 김장하 선생은 인터뷰에 거의 응하지 않았다. 자신이 베푼 일이 자랑처럼 들리는 것이 싫었던 그는 묻는 질문에 침묵하거나 말을 아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김장하 선생이 아니라 그에게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의 주변에 있던 이들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모자이크처럼 보여준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선생의 철학은 그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다. 기술료를 붙이지 않은 약값, 약재를 쪼개 쓰는 가난한 이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약을 내어주던 마음. 그의 박리담에는 장사가 아닌 공동체를 위한 태도였다.
이 영화가 전하는 것은 선행 그 자체보다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그저 이웃을 치유하며 살아왔다. 불교의 무주상보시, 주지 않고도 주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나도 꼰대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김주한 기자는 말한다. 자신이 젊을 때 그토록 미워하던 꼰대가 자신도 모르게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자문에서 이 취재가 시작되었다고. 기자는 말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좋은 어른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나은 변화를 만든다는 확신을 가지고 김장하 선생을 취재했다. 그러나 인터뷰는 번번이 무산된다. 결국 그는 김장하 선생이 남긴 자국들을 쫓았다. 지역 서점, 여성 보호시설, 장학생들, 연극 극단, 환경운동가, 지역사 연구자들. 도움받은 이들의 수많은 증언은 이 인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지역사회를 품어왔는지를 보여준다. 이 영화는 김장하 선생을 쫓는 다큐멘터리이자 좋은 어른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묻는 하나의 사회적 탐문이다. 나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가? 어른 김장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질문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던진다. 지금 김장하를 생각하는 일. 누군가를 처음 기억하게 되는 계기는 그 사람이 한 가장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명신고등학교를 국가에 기증했다는 말에는 감동하지 않다가 자가용 없이 자전거를 탄다는 사실에 마음이 동했던 건 어쩌면 우리 안에 당연하다고 믿어온 기준이 흔들렸기 때문일 것이다. 부자가 진보적일 수 있을까? 나이든 남성이 여성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누구보다 조용한 사람이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람을 돕는다면 그건 어떻게 가능할까? 답을 찾고자 한 사람들의 기록은 결국 김장하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시 질문하게 만들었다. 그는 왜 그랬을까?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김장하를 아는 사람들과 그를 잘 몰랐던 사람들까지 그의 이야기를 할 때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증언이라도 하듯 어딘가 곱씹자 꺼내놓는다. 그만큼 김장하를 말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장하는 세상이 어찌 이리 혼탁하냐 하소연하는 PD에게 옛날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주었다. 손님 사돈이 밥을 먹다가 돌을 씹자 주인 사돈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돌이 너무 많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도 쌀이 많습니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
김장하는 직접 가르치기보다 스스로 생각할 여유와 유머를 슬그머니 쥐어주는 어른이다. 자신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사람, 남을 통해 자신이 기억되기를 바랐던 사람, 김장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는 그가 살아낸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금 김장하를 생각한다는 건 이 시대의 어른이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다. 그리고 어쩌면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조심스레 꺼내보는 일이기도 하다. (7) 년간의 치열한 기록으로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어른 김장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작품으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김장하 선생님은 사진도 인터뷰도 사양하셨고 늘 말보다는 지속적인 실천으로 삶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그의 모습에서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의 철학이 느껴지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